오늘 주제가요. 의료 서비스 현명한 선택이라는 좀 생경한 제목이에요. 좀 생소하죠. 생소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꼭 중요한 주제입니다. 환자한테 정말 적절한 치료, 적절한 검사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게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정 선생님 여러분 그 예전에 한번 또 출연하셨습니다. 방사능 방사선. 방사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상 교수님 오늘 모신 이유는 소비자 현명한 선택.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가톨릭 의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시고 지금 현재 은평성모병원 기획실장님이시고 영상의학과 과장님이시고 AI 연구소장님이십니다. 현명한 선택 캠페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제 2011년부터 미국 내과의사 학회, 그러니까 내과의사회에서 학회에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의료를 추진한다는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전문 단체들이 자기 분야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5가지 목록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동료들에게 보급할 걸 권하고 환자들과 소통하고 뭐 이런 것을 해서 의료비 절감을 뭐 우선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과잉 의료에서 오는 환자의 위해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주로 검사나 처방을 하기 전에 환자하고 의사 간에 더 많은 대화를 가질 것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hoosing Wisely인데요.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의사는 환자한테 일단 무조건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과도한 진단 및 과잉 진료로 환자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불안함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못된 치료에 의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잘하면 되죠. 평소에 하던 대로. 그 현명한 선택은 그러면 환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의사도 하고 환자도 같이. 같이요. 같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흔히 그런데 환자분들이 뭐 물어보기 조금 어렵다고 그러시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불필요한 진료가 낭비라는 점에서 환자와 의사가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전문 학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소비자 환자하고 적극 참여해서 이 캠페인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이제 뭐 문학만 보면 마치 소비자한테서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사들한테서 직접 한 그래서 거군요. 의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4가지 강조점은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지, 그다음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검사나 치료가 반복된 건 아닌지, 그 이 치료나 진료 검사가 위험은 없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방사선 얘기했으니 방사선에 대한 위험은 없는지, 그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은 2002년도 미국 내과의사회에서 이제 의료 전문가주의를 의료에 도입을 하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국에서는 80개 이상의 학회가 진료 목록 개발을 발표했고 처음엔 5개인데 영상학회도 들어가 봤더니 10개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국외에서 그 추징 와이즐리 미국에서 했고 호주 추징 와이즐리 호주 추징 와이즐리를 이제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군요. 그래서 그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캐나다, 일본, 뭐 영국 그 외에 이제 뭐 브라질도 하고 있고 그다음 뭐 다른 이스라엘, 이탈리아,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 그다음에 뭐 이런 데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고가 왜 전부 다르냐? 네, 각자 나라에서 재밌네요. 그래요? 재밌네. 그 우리 로고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뭐 한 6.7 정도 됐는데 이거 우리나라 통계죠, 이거? 근데 이제 그 뭐 2배가 아니라 3배 이상 늘어났고 3배. 외래도 더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방문을 한 환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석 사유가 대기 시간이 길다. 그렇죠. 의료비가 비싸다.
치료 결과가 미흡한 경우가 있다. 네. 그다음에 과잉 진료가 아닌가. 아, 진료가 불성실하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해요. 와닿네요. 아니 그래서 진료 나는 안 네네. 그러는데 왜 이러실까 이런 진료를 받는데 오래 기다려야 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과잉 진료로 의료비 부담이 큰데 치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이 있었습니다. 네. 야. 그래서 오해도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그죠. 네. 대기하다 보면 굉장히 짜증나고 그 짜증나다 보니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명한 선택 캠페인은 요가 로고입니다. 아 여기 로고예요. 예. 여기 점점점이 뭐니까 말로 대화하자. 네, 하는 거고 그 바깥쪽에 있는 꽃이 네. 비파꽃이라고 합니다. 무슨 꽃이? 비파. 비파꽃? 네, 그래서 그 비파가 이 현명한 거를 나타낸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초록색이 신뢰, 신뢰, 건강 이런 것들을 건강. 나타내서 네네. 네, 이런 로고를 만들었고 제가 저게 요번에 저게 추천했습니다. 말구름이구나, 말구름. 네, 난 뭔가 그랬네. 펜치 나중에 제 여기다도 하나 내가 네, 제가 하도록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2015년에 네네. 의료 서비스 적정한 방안과 보건 의료인 교육 이걸로 이제 우리나라도 오래 됐네요. 네, 꽤 하셨고 일찍 꽤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에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의학 할리머니 네네. 이것이 국민 보건 창달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럼 처음부터 의학 할리번에서는 주도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의학 아니에요. 할리머니 주도를 했죠. 주도를 처음에. 했어요, 처음에.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여기 그 왼쪽에 있는 거는 그 고려대학교 네. 안영식 교수님이라고 네. 예, 그 교수님이 주창을 하셨고 안영식 교수님이 또 회원이시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정책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네네. 그래서 2006년 이전부터 의학 할리먼에 있는 뭐 원장님 뭐 다 이거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이제 2016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매해 이제 2번 정도 보건의료 정책 포럼을 하는데 네네. 그 중에서 한 안건으로 진료 서비스의 적정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 도입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때 이제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바렛 선생님도 오셨고 일본에 저도 오셨습니다.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온사이트로 온사이트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 전이네 저야말로. 코로나 전에 잘하셨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조그맣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전데요. 영상학회하고 같이 파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목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모여서 이제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사진에 이제 각 전문 학회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제 거의 처음 들으셨죠 이게 뭔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거 왜 하냐, 뭐 이거 다시 또 규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평원에서 뭐 급여 깎을 때 쓸 거 아니냐. 맞아요. 뭐 그게 제일 컸죠. 그게 제일 컸어요. 네. 지침이랑 좀 헷갈리셨어요. 진료 지침은 딱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격이 현명한 선택은 목록에 보시면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뭐 하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록들이 이렇게 돼서 책도 편찬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래서 1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17년, 18년 책 표시하고 그 다음에 19년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20년에는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요. 내과학회, 영상학회, 비뇨의학회, 진단검사의학회, 대한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 요 5개 학회부터 이제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눈에는 딱 띄는 게 대한의사협회가 눈에 띄는데요. 예, 의사협회도 같이. 그래서 어저께 의사협회장님 오셔가지고 축사해주시고. 진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일반인들 왜 이거 왜 하지? 뭐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어요. 자정 노력이라고 봐도 되나요? 네, 그렇죠. 우리게 자정 노력이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환자하고 잘 얘기해라. 근데 요즘 나오는 것이 근거 기반 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쉐어드 디시전이라고 해서 환자랑 공유하는 결정을 하라는 게 최근의 의료 트렌드고 그렇게 하는 게 발전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의 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뭐 방법 개발 과정은 계획을 수립하고 뭐 리스트 개발해서 이제 개발할 때는 다른 나라 것도 그리고 우리 기존 근데 외국계 우리나라에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거 하고 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들이나 뭐
관련 있는 분들한테 이메일로 설문조사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게 그냥 우리끼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검색을 해야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다른 진료 지침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외부 검토해서 민간이나 의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수정 공포를 하는데 이제 5개 이상 해라고 했더니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만든 거는 이거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현명한 선택 추진 YG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의료 서비스에 대한 5가지 질문을 꼭 체크하세요. 이건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이 검사 또는 치료가 정말 필요한가요? 아이고야. 예. 바로 그래서 뭐 검사하세요? 나 그러면 진짜 필요한가요? 진짜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거꾸로도 있죠.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진짜 필요해요? 그러긴 하는데 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발 좀 찍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 질문은 환자 입장에서 참 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쉽지 네.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도 환자들이 네. 이런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네. 이 검사다 뭐 치료를 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이제 저거는 조금 많이 하고 있죠. 선생님이 이제 해주니까 네, 그죠. 네. 좀 다행인데 세 번째 또 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제 뭐 영상학과니까 예시에 5살 애가 배가 아파요. 응급실로 왔어요. 네네. 그러면 배 아프니까 CT 찍읍시다. 요즘 이제 웬만한 CT 엄청 많이 진짜 머리 아프면 브레인 CT, 뇌 CT 찍고 그쵸.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라고 예방 접종하고 와서 가슴 아프다 그러면 일단 다 괜찮은데 흉부 CT 또 찍어봐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많고.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아하. 근데 어린이들은 초음파 하라고 미국 영상학과 에서 추징와의 진리에서 애들한테 하라고. 초음파를 먼저 해라. 네네네. 그 충수돌기염이 의심될 때 CT 네네. 찍지 말고 네네. CT에서 초음파를 했더니 뭔지 잘 모를 때 그럴 네네. 때만 찍어라. 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CT를 대신할 수 있는 MRI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어느 한 질환에 따라서는 따로. 근데 MRI는 CT보다 가격은 비싼데 방사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싸지만 간편히 찍을 수 있는 CT를 찍을 것인지 아니 비싸지만 MRI를 찍을 것인지는 환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하나만 찍어도 되는데 둘 다 찍는 경우가 또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5가지 질문이 그 선명한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검사나 치료 없이 관찰하면 어떠냐요? 어떤가요? 네 번째 괜찮네요. 그다음에 진료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웬만하면 다 별로 비싸진 않은데 근데 또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르고. 자, 이렇게 뭐 전반적인 질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뭐 사례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팜플렛을 만들었고 여기 3면으로 이렇게 접는 거라서 이게 한 장이군요. 이게 하나. 요거는 내과학회 예시인데 내과학회 색깔이 파란색이라서 초록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참여학회가 꽤 많이 있네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12개 학회가 추가로 더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비팟꽃이 현명함, 건강과 신뢰를 대표한 초록색. 그래서 건강한 신뢰를 표현하는 게 저 마크고요. 중요합니다. 내과학회 가장 중요하죠. 내과학회에서 우리가 올바른 과잉 진료도 아닌 정확한 진료. 미국은 5개로 출발하는데 우리는 7개로 시작했네요. 과마다 좀 다른데. 첫 번째가 증상 없는 담낭 담석 환자에서 담낭 절제술을 통상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심장 관련 증상이 없으면서 저위험도 심장 이외의 수술이 계획된 환자에서, 그러니까 이제 심장에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다른 수술이 계획된 환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시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위험이 있을까봐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주의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군요. 그다음에 D2합체라고 해서 폐색전증에서 이제 올라가면 나오는 건데 그게 음성인데 폐색전증 괜히 의심해가지고 흉부 CT 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그냥 CT 찍는 게 아니라 폐동맥 조영술 뭐 이렇게 좀 더 설량도 많이 가고 여러 번 찍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암성 통증 환자에서 진통제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통증 치료를 한다. 요거는 한다입니다. 한다구나. 근데 사실은 암이 있어서 통증이 있으면 이 환자분에 대해서 진통제에 무슨 뭐
오남용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충분히 이 환자가 아프니까 충분히 잘 써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불충분하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물론 이제 암성 통증에 관한 얘기죠. 그런 아닌 거는 아니죠. 그렇게 하지만 암성 통증에. 그렇죠. 그다음에 진행성 암 환자 가족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호스피스 또는 완화 치료를 권유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진행성 암 환자라서 이제 호스피스 치료를 해야 되고 곧 얼마 안 남으셨는데 뭐 끝까지. 좋은 항암제 있다고 계속 권유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적절한 시기에 환자분을 잘 보내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하자 이런 얘기고. 여섯 번째. 생애 말기 환자인데 암 생애 환자. 말기 환자. 암 환자. 곧 돌아가실 환자. 생애 말기 환자 뭐 90세, 95세인데 뭐 거의 이제 요양원에 있다거나. 근데 저기에서 암 의심 증상에서 소견이 없다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나이가 드셨는데 건강하시면 또 모르겠는데 좀 그러신 경우에 암 의심 증상이나 소견이 없으면 암 검진 권고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일반 건강 검진은 뭐 아니요, 얘기가 그 얘기는 아니죠. 네, 그 얘기는 아닌데 암 검진 권고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나왔던 얘기 요거랑 좀 다르긴 한데 일반 검진 매 하라고 돼 있잖아요. 직장 검진이라. 근데 제가 환자라서 심한 환자는 아니지만 어제 가서 체스트 흉부 촬영도 하고 피도 뽑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검진 안 하면 또 걸린다고 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 데이터를 연결해서 이로 한 사람은 안 하게 하면 돈도 덜 들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하기 싫은 사람이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안 하면은 불이익이 있죠. 그 직장에 불이익이 있는데 얼마 전에는 직장에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사장님 미워서 그냥 안 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도 물어야 되니까.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네, 그렇게 돼서 그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바꿔야 되겠네요. 그 서로 바꾸면 보험공단도 좋고, 서로 좋은데 왜? 여튼 생애 말기 환자인 경우는 사실은 뭐 건강검진 자체도 사실 의미가 없는 없다. 거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그 HLA B27이라는 게 이제 척추염을 그 진단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한 번 해서 진단됐으면 되는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진짜 이건 과잉 진료군요. 좋은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과는 분과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에서 다 모여가지고 처음에 막 모은 게 50몇 개에서 추리고 이거는 대한내과학회 전체에서 한 겁니까?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소화기 내과학회에서 분과학회별로 다 해야 되겠는데 내과는. 그다음에 영상학회는 그 CT 또는 MRI 조영제 사용할 때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려고 병원들에서 그 되게 오래된 건데 8시간 뭐 6시간 이상 금식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수술할 때도 그렇게 심하게 금식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복부 검사 하는데 복부에 위에 음식물이 꽉 차 있으면 결과가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한 2시간 정도 아니면 딴 데 찍을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잘 알려져 있는 가이드라인도 나왔지만 잘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했고 두 번째는 조영제 사용할 때 선별 검사 목적에 피부 시험하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거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을 하는데 굉장히 황당한 거는 작년 재작년쯤인가 그 소비자 단체 어디에서 보도자료 냈는데 선별검사 피부 시험을 안 하더라. 이게 마치 안 한 게 잘못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전화해가지고 누가 그거 해줬냐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환자들은 왜 안 하지? 근데 안 해서 내가 이게 부작용이 나타난 거 아니야? 근데 해도 안 나타나고요. 부작용이 나타나도 진짜 했을 때는 안 나타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저걸 했고 그 다음에 뭐 3번이나 3번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조금 영상학과 의사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장이 조금 꼬이는 것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거 있어요. 별로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랬다가 많은 게 있고 아프지도 않고 저절로 풀리는 경우. 네, 그런데 네. 아프지도 않고 딴 일로 찍었는데 우연히 발견된 거. 그거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게 진단을 하는 그 3.5cm 미만으로 짧은 거 그건 그냥 다음 풀리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꼭 또 다음에 찍어봐라 뭐 해라 뭐 이런 거 하는 거 안 하는 거. 네. 야,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 그죠? 몰랐으면 몰라도 알게 된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 추적 검사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게 맞는데 길이가 짧을 때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T 검사할 때 네네. 그러니까 뭐 조영제 안 놓고 찍고 조영제 놓고 동맥기에 찍고 문맥기에 찍고 딜레이 그 나중에 또 찍고 그래서 막 이렇게 찍으면 간암이나 뭐 혈관종이나 이런 거 구분할 땐 되게 좋은데요. 쓸데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을 줄여서 찍자. 한 번만 찍자. 그게 여러 번, 그 4번 찍으면, 한 번 찍으면 방사선 뭐 5인데, 4번 찍으면 20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20을 찍는다고 해서 더 많은 정보가 있냐? 꼭 그런 건 아니어서. 네. 예, 그리고 그거 4번, 5번이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진단을 기준을 그냥 보고 하지 말고 증상이랑 같이 연결해서 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좀 전문가적인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저게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저희는 뭐 처방을 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단순하게 저기 발목을 갑질렀는데 엑스레이 찍지 마다. 그랬더니 정형외과에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각 학회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합의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비뇨의학회도 자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 관심 많으시죠. 세균류가 있는 노인에게 무증상이면 항생제 사용하지 말라고. 세균류가 있는데도. 네. 그거는 뭐 여러 개 증상이나 빈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생명 연장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항균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나쁘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네. 우리 일반인들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실금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 요실금 수술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로를 이렇게 좀 잡아주는 수술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그냥 자주 오줌이 마렵다든지 화장실 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좀 그렇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지 말고 이제 그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배가 이제 많이 이렇게 힘이 줬을 때 맞아요. 그럴 때만 이 치료가 유용하다 그런 거는데 너무 심하게 이제 수술을 많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자분들한테서 자주 소변을 오거나 밤에 일어나서 소변 누신다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이 비대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전립선을 잘라내거든요.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무증상이면서 40세 미만 남자에서 전립선 안을 나타내는 피 검사를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까? 네. 많이 기분 깔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 해서 올라가면 염증이거나 뭐 그래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괜히 또 암인다 뭐 걱정도 되고. 이게 대한비뇨의학회에서 결정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도 치료제가 있는데 그 부작용 없이 그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응경 보형 삽입술 같은 것을 하지 말라. 예. 요즘 뭐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네. 여튼 뭐 약물 치료가 되면 약물 하면 되는 거지. 그죠. 3번은 비뇨기과하고 조금 악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비뇨기과에서 딱 정리해서 내주셨는데. 5번은 있으나 마나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 서로 악유가 많았던 항목들이 있으셨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염증이 의심되면 급성기 염증을 하는데 하나만 해도 되는데 2개 굳이 하지 말라고.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게 피 한 번 뽑아서 그냥 하는 거라 환자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렇죠. 한 번 뽑은데 2번 뽑는 게 아니니까 2번 뽑으면 벌써 없어질 거예요. 그냥 거의 붙어 다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얘기죠? 하나만 해라. 뭐 가격은 뭐 얼마큼 다운 되긴 되겠죠. 100원 정도. 100원. 아니 뭐 100원이든 10원이든 하여간.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혈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임상 진료에서 이제 그
할 필요가 없다. 권장되지 않다. 왜냐하면 출혈 위험을 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름만 출혈 시간이지. 네. 네. BT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이거 굉장히 전문적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적정간경 3개월로 당화혈색소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요. 네네. 안 하시는 분도 많대요. 그래서 혈당 검사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당화혈색소가 3개월간의 그 혈당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는 요즘은 뭐 많이 환자가 안 하고 싶어 안 한 게 아니라 의사가 그 처방을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환자분들이 그거 하나 당뇨 환자가 3개월마다 꼭 뭐 안 오는 수가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와서 꼭 강조를 해야죠. 가서 가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안 가니까 이제 6개월 되고 이거는 1년 되고. 하란 얘기네요. 의에 보면. 하란 얘기를 모니터를 하란 얘기예요. 하지 않는다고 말 바꾸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 이름 바꾸셨고 흉부학회가 일본식 이름이라고. 흉부외과학회가 지금 바뀐 겁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학회로 바뀌었어요? 심장혈관 집어넣었고요. 조차도 몰랐는데. 언제로 바뀌었어요? 저게 전체과가 다 동의해줘야 바꾸는데. 아마 동의했겠죠. 최근에 이제 이름 바꾸신 적은 오래됐는데 동의돼서 된 거는 최근입니다. 대한흉부외과가 대한심장혈관 심장혈관을 가져가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바꾸셨네. 네. 2번의 경우에 복잡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가 그냥 심장내과나 순환기내과에서만 단독으로, 흉부외과에서만 단독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모여서 다학제 협진을 통해서 이 환자한테 맞는가 이런 걸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남편 선생님께서 심장혈관이 막혔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2개가 막혔는데 하나는 되게 길게 막혀서 수술했고요. 한쪽은 짧게 막혀서 스텐트 넣었어요. 그러니까 통합진료를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순환기내과와 처음에 심장내과가 괜찮으세요? 그래서? 네, 다 좋아졌습니다. 통합진료를 잘 한 거네,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수술을 안 하고 한다 그러면 길게 막힌 쪽은 또 금방 막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정을 잘해서 서로 다 협진을 잘해가지고 해서 굉장히 그 다음에 감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흉관 같은 거 쪼아놨을 때 항생제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4번, 5번도 4번은 이제 그 대동막 판막 탈출증 같은 좀 어렵죠. 어렵네요. 그 다음에 작은 심실 중격선 결손 이것도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4개 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밑에 있는 거 2개가 이렇게 조그맣게 뚫려 있는 거 이런 성인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상태를 봐가면서 봅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성인 환자가 이제 어린이들은 소아의 선천성 심장병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환자를 보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른 환자니까 이게 어른을 잘 모르는 선천성 심장병을 잘 모르는 이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잘 아는 전문가랑 상의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네요.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각 학회에서 안 되고 있는 걸 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 현재 지금 이 5개 과만 지금 이렇게 결정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2021년에 참여하신 과가 12개 과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한 가정학계 내용이 참 궁금한데. 그 비타민 D. 어떻게 주사하지 말라고. 주사하지 말. 여러분 비타민 D 함부로 주사하지 말라고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가정학회에서. 가정학회에서도 정말 그 가정학과 내용이 진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내용을 좀 어저께 이제 그게 확정된 게 아니라 진행 과정이라서 아까 5개, 6개 단계 중에서 마지막 2단계 이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발표하는 건 좀 어렵고요. 제가 속해 있는 신경외과 학회가 참여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소식이고요. 그런데 내용이 없네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 모양이죠. 신경외과학회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고 신경외과는 2부류로 나뉘어지잖아요. 척추하고 뇌하고. 그래서 척추가 또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다 하고. 가정학회에서 아까 비타민 D 기준이 30이라고 돼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엉망진창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0 넘어가는 사람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낮은데 아유, 주사 안 맞길 잘했구나 이런 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뭘로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근데 너무 낮으니까 햇볕으로 하라 그러는데 뭐 햇볕을 쬐 수가 있어야죠. 네. 아침에 나왔다 밤에 들어가는데 햇볕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네. 낮에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네. 걱정.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네. 그래도 많은 학회들이 네. 참석을 해서 그래서 많이 이제- 발표를 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발표를 다 했고 네네.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발표를 못 하시는 학회가 2학회가 있었는데 그 학회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서로 통합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없으면 사실 뭐 누가 뭐 독자적으로 낸다고 해서 아무도 사용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자, 이게 그 나라마다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분위기가?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근데 캐나다나 미국 네. 쪽은 봤더니 많이 또 발전했더라고요. 저희도 그 사이에 예, 그 사이에. 예. 그래서 시민단체들하고도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네네. 시민단체에서 온 직원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정말로 음. 적정하게 진료가 됐는가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쓰셨고요. 네네. 네. 혹시 연구하는 개발 학회도 생겼나요? 이런 연구와 네. 개별 학회가 생긴 건 그건 아니고 그냥 아니고요? 추진 네. 와이즐리 맞아요. 잔티가 있어서 추진 와이즐리 뭐 캐나다 이런 단체가 있어서 직원도 한 5-6명 있고 네. 따로. 예.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자 마무리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19라 네. 10가지 추진 와이즐리 이제 캠페인에서 나왔던 네. 10가지 얘기. 네, 5개는 일반인에게, 5개는 의료진에게. 네. 그래서 뭐 다 듣던 말이라서 좀 그러긴 마스크. 한데 네. 해외에서도 마스크를 꼭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네네. 붐비는 장소 피하고 네네. 그다음에 코비드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고 증상이 현미한 경우 집에서 격리하라고 했는데 네네. 제일 중요한 게 네네. 요즘 선별진료소에 검사 엄청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근데 왜 검사 받자마자 집에 가시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커피를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생했으니까. 아니 증상 있어서 검사를 네. 받았는데 네. 네. 그런 분 있으셨어요. 4시간 후에 검사 결과 나오는데 전화했더니 집에 가셨어요? 어디신가요? 그러니까 양성나무 급히 전화 드리거든요. 그 앞에 스타벅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가야 되겠다. 그렇구나. 가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니 증상 없이 뭐 입원전 검사나 이런 건 아, 모르겠는데. 그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예, 예, 예. 우리 병원도 응급실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자, 추진 와이즐리 이 코로나는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추진 와이즐리 해외에 그 그룹이 인터내셔널 있어요. 거기서 만든 겁니다. 자, 호흡곤란이나 산소 산소 포화도가 FIR 92% 미만에 떨어지면 의료. 보험 받아라. 근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정도 되기 전에 이미 생활치료센터에 병원에 다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택치료가 많아져서 이제 그것도 주의하셔야 그렇죠. 되고 예. 그다음에 코비드 감염이 된 적 있더라도 자격이 되는 즉시 예방접종 받아라. 이게 감염이 됐더라도. 예. 네. 그렇구나. 그다음에 의료직에는 네. 코비드에 입증이 안 됐는데 효과가 없는 치료법 처방하지 말고 그다음에 지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렘데시비르나 토실리주맙 같은 약이 있긴 한데 이거를 특정 상황에서 잘 선택해서 해야지 아무한테나 주지 말아라. 네. 예, 그리고 저산소증 환자에게만 스테로이드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스테로이드가 이제 몸을 안 좋게 하잖아요. 네네. 낮게도 하지만. 네. 그다음에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해서 잘 써라.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많이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맞거든요. CT 검사나 염증성 바이오마커, 이제 피 검사 이런 것들은 치료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특별하게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일상적으로 하지 말라. 근데 CT 스캔 하는 그 부위를 말한 것 같은데 예, 예. 그냥 엑스레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예, 예, 엑스레이 정도로 봐도 되고, 네. 그다음에 환자의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폐렴이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근데 그 CT 검사 또 하려고 그러면 음악 카트 타고 내려가서 동선도 다 해고 아무도 없고 없을 때, 그다음에 밤에 뭐 이럴 때 해야 되니까 찍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응급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팬데믹 기간 동안 중요한 코로나가 아닌 질병 관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시를 당하고 있. 네. 어쩔 수 없이 아니, 지금. 무시를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네, 아닌데 아니죠. 예, 어쩔 수 없이 네. 그래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근데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좀 느낀 네. 점을 네. 하나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이제 저쪽 보니까 이게 이 캠페인이 네. 비단 의료계 안에서만 일어날 일은 아닌 예, 것 예, 같고 네. 법 쪽에도 좀 같이 알았으면 하는 법 쪽에도. 측면이 예,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의료사고가 났을 때 판결을 네. 하시든 구형을 하든 변호를 하시든 이러한 면을 좀 잘 국민들한테도 알려드려서 거기에도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 걸면 어떡하냐. 안 했다고, 했다고. 또 뭐 심평원도 좀 말하면 좋겠네요. 심평원 막는 거는 지금 굉장히 다들 뭐 이제 의사로부터 시작된 추진 와이징리가 이건 결국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된 자정 노력이 좀 미약했죠. 한 분 한 분들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한림병 차원에서 정말 큰 일을 하십니다. 자, 교수님 이제 마무리 하시죠. 여러분 오늘 참 좀 핫한 이슈 두 가지를 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